안녕하세요. 엄마 때문에 남편에게 많이 미안해하며 살았던 권지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건만 된다면 사람의 인생의 도전이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진취적인 성실함이 사람의 삶을 더 가치 있고 빛나게 만들어준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남편의 새로운 도전을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지지해 주었죠. 그런데 자꾸만 저희 엄마가 그런 남편의 사기를 꺾고 무시하려고 들더군요. 그런 엄마로 인해 저희 가족은 아주 곤란한 일까지 겪었었는데 그 답답했던 일들을 사연으로 한번 적어보려고 합니다. 저희 엄만 저 언니의 공부에 굉장히 열을 올리던 분이었어요. 너희들이 성공해야 엄마 체면도 서는 거야. 너희들은 엄마의 인생 전부나 다름없어. 엄만 딸들의 성공이 곧 자신의 성공이라고 믿으셨습니다. 그런 엄마의 혹독한 공부 강요에 언니와 전 정말 많이 힘들어했어요. 다행히 둘 다 공부머리는 있었는데 너무 강요당하니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아마 엄마와 대립하며 저와 언니 편을 들어준 아빠가 아니었다면 언니와 전 크게 엇나갔을지도 모르겠네요. 당신 그 애들 좀 그만 들들 볶아. 등교할 때부터 학원까지 죄다 차로 태우고 다니면 애들이 얼마나 숨 막히겠어? 거 차에서도 애들 쉬지도 못하게 한다며? 영어 단어 외우라고. 이렇게 해야 다른 애들보다 치고 올라가지. 당신 아빠가 돼서 애들 미래는 생각도 안 해?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엔 애들이 다 나한테 고마워할 거야. 물론 공부도 중요하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애들 자율성에 맡겨야 애들이 자립심을 기를 수 있는 거야. 당신은 너무 지나쳐. 그건 애들을 못 살게 구는 거라고. 엄마가 그랬던 건 콤플렉스 때문이었습니다. 외갓집은 형편이 좋지 않은 편이라 엄만 대학 진학은 꿈도 못 꾸셨다고 해요. 반면 친가는 잘 사는 편이었는데 그 덕에 아빠도 고모들과 작은 아빠까지도 모두 대학을 나오셨거든요. 아빠 나중엔 중견기업의 임원까지 지내다 은퇴하셨는데 엄만 그런 아빠와 친가 식구들을 보며 자격지심을 느끼셨던 거죠. 게다가 아무도 엄마에게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엄만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자격지심도 함께 가지고 계셨고요. 엄만 그 자격지심을 언니와 절 통해서 풀려고 하신 거고요. 다들 너희들 아빠가 너무 기우는 결혼을 했다느니 맨몸으로 능력 있는 장남한테 시집온 내가 아들도 못 낳아줬다느니 수군대는데 두고 보라지. 내가 내 딸들을 얼마나 잘 키워내는지. 그래도 그런 엄마의 등살에 저와 언닌 좋은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언닌 의대에 전 의대는 아니어도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명문대에 합격했죠. 언니도 저도 좋은 대학에 가야 쉬지 않고 날아들던 엄마의 채찍이 멈출 것 같아 진짜 코피를 흘려가며 입시 공부를 했었어요. 그렇게 비로소 엄마의 성화에서 해방되었는데 엄만 그 모든 것이 자신의 공이라며 엄청나게 의기양양하셨답니다. 내가 우리 딸들 의대 보내고 명문대 보내고 다 했어. 내가 얼마나 잠도 줄여가면서 애들 뒷바라지를 했는지. 우리 딸들이 이게 다 엄마 덕이라면서 엄청 고마워해. 우리 남편도 날 완전 상전처럼 떠받들어 준다니까. 엄만 어떻게든 언니와 절 자랑하지 못해 안달이셨어요. 친구들과의 모임에 언니와 절 불러내기도 했고 저 언니가 자신을 더 추켜 세워주길 바랐죠. 그런 언니가 의대를 졸업한 뒤 대학병원에서 레지던트 생활을 하고 제가 대기업에 입사한 뒤엔 더 심해졌습니다. 우리 큰딸은 의사고 우리 작은딸은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대기업 다녀. 우리 남편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만들어낸 거야, 우리 딸들. 그래도 엄마니 엄마의 체면을 세워드리려 최선을 다했지만 그것도 정도껏이어야죠. 언니도 저도 이제 그만 좀 불러내라며 엄마에게 싫은 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엄만 그런 우리의 말을 많이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만큼 노력했는데 이 정도 자랑도 못해? 너희들도 다 내 덕에 그렇게 잘 된 거면서 정말 서운하다, 서운해. 그래도 언니와 제가 나오라는 엄마의 말을 점점 거절하니
엄마도 어느 정도는 포기를 하시더군요. 하지만 엄만 이제 사위는 아주 잘난 남자로 들여야 한다며 저와 언니를 들들 볶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절대 아무한테나 시집 못 보낸다. 아무 남자나 만나면 너희들 급 떨어뜨리는 거야. 엄마 말 명심해. 무슨 사람 급을 직업으로 매겨. 제발 그만 좀 해, 엄마. 이젠 나도 언니도 지친다고. 갈수록 더한 속물이 되어가는 엄마를 보며 저희 가족은 많이 지쳐갔습니다. 사람의 조건만 보려 하는 엄마의 모습이 솔직히 부끄럽기도 했고요. 밖에서 엄마 같은 사람을 만난다면 저도 도저히 좋아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 엄만 제가 언니보다 먼저 사윗감을 인사시켰을 땐 완전히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잘난 사윗감 데려올 거면서 그동안 왜 그렇게 엄마한테 틱틱댔니? 그 이유는 제 남편 또한 대기업에 다녔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같은 대학 선후배 사이였어요. 대학 시절부터 만난 건 아니었는데 서로 다른 대기업에 입사한 뒤 자기 개발을 위해 나가기 시작한 스터디 모임에서 다시 만나 부쩍 가까워지기 시작했죠. 남편은 대학 시절에도 정말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는데 사회인이 되어서 보니 한층 더 남자답고 멋있어졌더라고요. 잘난 척할 줄도 모르고 겸손하고 묵묵했던 남편 같은 사람이 정말 진국이라고 생각해 전 나이 29에 인생을 맡겨보기로 했던 거예요. 그렇게 결혼한 이듬해 전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때도 엄만 엄청 좋아하셨어요. 엄마 못 낳아서 그렇게 눈치 봤던 아들을 우리 딸은 결혼하자마자 떡하니 낳아버렸네. 장하다 장해. 너희 시댁에서도 대기업 다니는 며느리라고 엄청 예뻐했는데 결혼하자마자 이렇게 아들까지 낳았으니 엄청 좋아하시지? 그래야지. 엄마 말대로 시부모님은 손자의 탄생을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시댁은 아들이 귀한 집이라 남편도 형제 중 유일한 아들이었고 시아버지도 6남매 중 유일한 아들이셨거든요. 그렇다고 시댁이 딱히 남아 선호 사상이 있는 건 아니었고 처음부터 제가 대기업에 다닌다고 예뻐해 주신 것도 아니었죠. 그냥 며느리란 이유 하나로 절 예뻐해 주셨던 시부모님은 손주도 태어나고 보니 아들이라 더더욱 기뻐하셨던 것뿐이었어요. 새언니, 혹시 저랑 언니랑 주말에 놀러 가도 돼요? 절대 새언니 귀찮게 안 할게요. 우리가 가서 음식도 뒷정리도 싹 다 할게요. 우리 조카가 너무 보고 싶어서요. 네? 괜찮을까요? 남편의 두 여동생인 시누이들도 첫 조카라며 저희 아들을 정말 예뻐했습니다. 맨날 선물도 사주고 저희 집에 와도 되냐고 물어보고 난리도 아니었죠. 저희 언니도 조카 사랑이 남달라서 자주 집에 찾아왔기에 저는 시누이들도 똑같이 기쁜 마음으로 초대하곤 했어요. 절 도와주고 싶어 안달이면 안달이었지 절대 절 힘들게 만들던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행복하게 살던 와중 우리의 삶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들이 돌이 지나며 제가 복직을 하고 난 뒤에 어느 날 남편이 조심스레 말을 꺼내더라고요. 저 여보, 실은 내가 결혼 전부터 쭉 생각하던 게 있는데 나 더 늦기 전에 로스쿨에 가서 변호사 시험 준비를 해보고 싶어. 실은 나 몇 년 전부터 자꾸 법조계 쪽에 눈이 가더라고.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어, 알지? 요즘엔 30대, 늦으면 40대에도 뒤늦게 로스쿨 가서 변호사 준비 많이 하는 거. 원래도 법 쪽에 관심이 조금 있긴 했는데 회사 정치 싸움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다 보니까 더더욱 변호사 준비를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커지더라고. 여보, 아직 애가 어려서 좋은 시기가 아닌 걸 알지만 나 더 나이 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내 인생 걸고 도전 한번 해보고 싶어. 혹시 그러면 안 될까? 내가 너무 이기적인 말을 하는 건가? 한 번만 믿어주면 나 정말 잘해낼 자신 있는데.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고 로스쿨 입학 시험을 준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틈틈이 준비를 하긴 했는데 본격적으로 인생을 걸어보고 싶다면서요. 로스쿨에 합격만 하면
3년간의 학비는 전부 시아버지께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셨다더라고요. 당시 남편의 나이가 32이었으니 그 조급한 마음이 이해가 갔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일이라는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저와 남편과 같은 대학을 나온 지인 중에도 뒤늦게 로스쿨에 진학한 사람들이 몇 있었거든요. 저는 그런 남편의 말에 흔쾌히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 정말? 더 고민 안 해봐도 돼? 이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 충분히 고민해야 될 일이고 그만큼 심사숙고한 끝에 말 꺼낸 거잖아. 당신, 당신은 책임감 있고 신중한 사람이니까 난 오래 보아온 만큼 성실하고 끈기는 당신을 믿어. 학비도 아버님이 다 내주신다고 했다며. 그동안 난 생활비만 열심히 벌어오면 되는데 당신 아내 이래봬도 능력 좋잖아. 그동안 모아둔 돈도 적지 않고 아이가 어려서 좀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힘 합쳐서 잘 해내보자고. 내가 당신을 안 밀어주면 누가 밀어주겠어? 고마워, 여보. 나 절대로 당신 실망 안 시킬게. 믿어줘. 남편은 고맙다며 절 덥석 끌어안더라고요. 그런 우리의 결정을 듣고 시부모님은 제게 아주 많이 고마워했어요. 우린 상훈이가 그래도 좀 이기적인 건 아닐까 염려했는데 애미 네가 흔쾌히 이해해줬다니 정말 고맙다. 어려운 결정이었을 텐데 말이야. 혹시 육아나 또 도움 필요한 거 있으면 꼭 말해다오. 우리가 뭐든 다 도와주마. 그렇게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고 로우스쿨 입학시험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빠도 남편의 새로운 도전을 격려하며 응원해 주셨는데요. 딱 한 사람, 저희 엄마가 불만을 표하시더라고요. 아니, 그 잘 다니던 대기업을 왜 때려치운다는 거야? 변호사는 뭐 아무나 돼? 우선 로스쿨부터 붙어야 된다며. 아, 그럼 그냥 백수인 거잖아. 잘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아, 지연이 넌 그걸 왜 허락해 줬어? 너 혼자서 세 식구 밥벌이 다 해야 하는 거잖아. 우리가 여건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결혼하면 평생 무슨 도전도 못하고 살아야 하나? 시댁에서 붙기만 하면 그 비싼 학비도 다 내주신다는데 좀 믿어줄 수도 있지. 에휴, 아무튼 난 마음에 안 든다. 엄만 미래가 불투명해진 사위가 마음에 안 드셨던 거예요. 남편은 그런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모님, 집사람이 믿어준 만큼 저 꼭 증명해 보일게요. 그러니까 너무 염려만 하지 말고 믿고 지켜봐 주십시오. 남편은 로스쿨 입학시험 준비를 거의 1년 반 동안 했습니다. 첫 해 성적은 생각보다 좋게 나오지 않아 그 다음 해까지 시험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엄마가 엄청 못마땅해 하는 거예요. 거봐, 변호사 시험도 아니고 로스쿨 시험도 한 번에 못 붙는데 무슨 변호사를 한다고 그래? 그냥 더 늦기 전에 포기하고 다시 받아달라고 전 회사 가서 빌어봐. 우리 딸만 고생하잖아. 엄마, 대체 왜 그래? 뭐 회사가 애들 놀이터인 줄 알아? 다시 받아달라면 다 받아주게? 그리고 로스쿨 시험 준비도 다들 몇 년씩 하기도 한데 이제 고작 한 번이야. 왜 그렇게 조급하게 굴어? 엄마 지금 하는 거 보면 딱 언니랑 나 대학 입시할 때 보는 것 같아. 너무 졸려서 하루 새벽 공부 못하고 잠들었다고 니들 인생 말아먹으려고 하냐 어쩌냐 했던 거 기억하지? 그렇게 들들 볶으면 될 사람도 안 돼. 당신 그만해. 가뜩이나 스트레스 심할 사위한테 왜 자꾸 채근을 해? 신서방 생일이라 밥 사준다고 불렀는데 내가 이거 아주 미안해 죽겠네. 신서방, 난 누가 뭐래도 자넬 믿네. 그러니까 조급할 필요도 없어. 자, 밥이나 맛있게 먹게. 그런 엄마 때문에 남편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그래도 남편은 그 다음엔 성적을 잘 내어 아들이 4살 때 드디어 로스쿨에 입학하게 됐죠. 그나마 남편이 로스쿨에 진학한 뒤엔 엄마의 불만이 덜했는데요. 대신 엄만 자꾸 남편을 압박하더라고요. 내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요즘 변호사 시험은 딱 5번밖에 기회가 없다며.
우리 딸 뒷바라지 헛고생으로 만들고 싶지 않으면 잠도 더 줄여가면서 열심히 공부해야 돼. 자네 하루에 몇 시간씩 자나? 변호사 되면 우리 딸한테 정말 잘해야 되는 거 알지? 자네 전보다 살이 좀 찐 것 같은데 우리 딸 혼자 고생은 다 하게 하면서 자넨 집에서 놀고 먹고 있는 건 아니겠지? 열심히 해서 첫 시험에 떡하니 붙어야 돼. 그래야 내 딸 체면도 내 체면도 서지. 사람들이 사위 요즘 뭐 하냐고 물으면 내가 우리 사위 곧 변호사 될 거라고 떠들어 놨단 말이야. 그냥 로스쿨 다닌다고 하면 백수처럼 들릴까 봐. 명심해. 무조건 첫 시험에 붙어야 돼. 엄마, 진짜 사람 피 말리려고 그래? 엄마 체면 때문에 우리 남편이 변호사 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 자꾸 이럴 거면 나 집에 안 올래. 와도 나 혼자 올 거야. 고등학생 시절이 생각나 진짜 노이로제가 걸릴 것 같더라고요. 언니도 아빠도 남편에게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몰랐죠. 전 엄마가 남편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 남편을 친정에 잘 데려가지도 않으려 했는데요. 남편은 그래도 그러는 게 아니라며 꾸준히 친정에 가려고 하더라고요. 장모님도 다 당신이 걱정돼서 더 재촉하시는 거지. 딸이 혼자 고생하는 것 같으니까. 그게 기분 나쁘다고 처가에 안 가버리면 내가 너무 양심 없는 사이가 되는 것 같아. 난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나 장인어른도 보고 싶단 말이야.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저희 아빠는 일관되게 남편을 응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두둑이 용돈도 챙겨주시고 한 번은 공부만 하느라 답답해할 남편을 차에 태워 두 사람만 영종대 바람쐬러 다녀오기도 했더라고요. 집하고 대하고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외에도 신서방도 숨은 쉬어야지. 네 엄마 때문에 더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서 내가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말 좀 해줬다. 너도 신서방한테 괜히 시험 얘기 꺼내지 마.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어. 만약 일이 잘 안 되더라도 그냥 고생했다 하고 안아주거라. 한 번 실패한다고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건 아니지 않니? 그런 아빠에게 참 감사했습니다. 남편도 그런 아빠가 있었기에 더욱 친정에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문제의 시작은 남편의 로스쿨 졸업 후였어요. 로스쿨을 졸업한 해에 남편은 첫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남편은 시험에 낙방하고 말았죠. 엄마는 아빠에게서 시험 결과를 듣자마자 집에까지 쫓아 남편을 엄청나게 비난하더라고요. 거봐, 내 이럴 줄 알았네.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하지 말라고 했지? 최소한 1년은 또 우리 딸 혼자 고생하게 생겼네. 아휴, 이게 웬 망신이야? 대기업 다니는 사위 들어왔다고 좋아했더니 사위가 벌써 몇 년째 백수냐고. 엄마, 지금 가뜩이나 상심한 사람한테 그게 할 말이야? 4번 중에 고작 첫 번째 시험 떨어진 거야. 첫 술에 배부른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 대체 왜 이렇게 사람을 들들 볶아? 나 고생 하나도 안 한다고. 어머님, 아버님이 우리 애도 많이 돌봐주려고 노력하시고 그동안 학비도 다 내주셔서 딱히 힘든 것도 없었어. 이런 비난이나 하려고 이렇게 달려온 거야? 가. 아유, 좀 가라고. 여보, 괜찮아. 장모님이 속상하실 수도 있지. 죄송합니다, 장모님. 제가 한다고 했는데 제 능력이 그만큼 뛰어나지 못했나 봐요. 그래도 다음 시험엔 꼭 합격하겠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이더군요. 나중에 엄마가 달려왔다는 얘기를 듣고 아빠는 남편에게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모르셨어요. 신서방, 정말 미안하네. 내 이 여편들 그냥 너무 신경 쓰지 말게. 시험이야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지. 자네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내가 잘 아네. 그러니까 절대 기죽을 거 없어. 남편은 다음 시험엔 꼭 붙겠다며 투지를 불태웠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다음의 시험에서도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때부터 엄만 남편을 볼 때면 대놓고 무시를 하더라고요. 지연이 너 앞치마 매지 마. 신서방 뭐하나. 저기 설거지 덤이 잔뜩 쌓인 거 안 보여? 가서 어서 설거지하게.
엄마 왜 그래? 나 시댁 가면 어머님 아버님이 아무것도 안 시키려고 난리셔. 그래서 나도 친정 오면 남편 아무것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무슨 설거지를 하래. 그리고 저거 우리 오기 전부터 있던 설거지도 같이 쌓인 거잖아. 아 그럼 좀 어때서? 어차피 백수인데 저런 거라도 해야지. 너 설마 집에서도 신서방 손 하나 까딱 못하게 하니? 신서방, 자네가 말해보게. 몇 년째 우리 딸 등만 처먹으면서 설마 집안일도 우리 딸 시키는 건 아니지? 무슨 등을 처먹어 처먹긴. 엄마, 진짜 사람이 왜 그래? 변호사 되기가 쉬웠으면 아무나 다 변호사하고 있겠지. 내가 내 남편 믿는다는데 왜 자꾸 엄마가 그러냐고. 넌 왜 자꾸 엄마한테만 버럭거려? 엄마가 괜히 그러니? 너 생각하면 속상해서 그러지, 속상해서.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다 커서 백수 남편 뒷바라지 하겠다고 혼자 고생하는 게 속상하니까 이러는 거지. 거짓말하지 마. 엄만 내가 아니라 엄마 위해서 이러는 거잖아. 나가서 사위자랑 해야 되는데 백수라고 말하기 창피하니까 괜히 내 남편만 들들 볶는 거잖아. 엄만 자랑거리가 못 되면 자식도 수치스럽다고 비난할 사람이야. 사람을 그렇게 계산적으로만 보니까 내 남편이 못마땅한 거지. 엄마가 그렇게 뭐라고 해도 그래도 장모님이라고 꾸준히 찾아오고 있는 이 사람 착한 마음은 보이지도 않으니까. 엄만 남편을 못마땅해 하며 당장 때려치우고 다시 대기업에 어떻게든 들어가라. 하는 거 없이 밥만 축낼 거면 우리 집 청소기라도 돌리고 가라. 자네 때문에 너무 창피해서 친구 모임에 나가질 못한다 등등 남편의 자존심을 사정없이 깎아내리더군요. 저와 언니와 아빠가 말리고 화를 내도 엄만 콧방귀만 끼더라고요. 저는 너무 속상해서 최대한 친정에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명절에도 그냥 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도 착한 남편은 자식이 그러는 거 아니라며 오히려 절 나무라더라고요. 물론 나도 장모님께 많이 서운해. 그래도 당신 부모님이니까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내가 그래도 이렇게 노력하면 언젠간 내 마음 알아주시겠지. 애초에 내가 시험에만 붙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내가 다 부족해서 생긴 일이야. 미안해, 여보. 나 때문에 당신까지 불효녀 만들면 나 정말 더 힘들 거야. 당신이 뭐가 부족해? 변호사 못 되면 다 부족한 사람이야? 난 당신이 변호사 못 된다고 해도 상관없어. 당신이 만약 막노동을 한다고 해도 난 당신 편이야. 당신이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지 잘 아니까. 이 와중에도 우리 엄마 어떻게든 이해해보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마운 줄 알아? 그러니까 절대 위축되지 마, 여보. 어깨 펴. 누가 뭐래도 나한텐 당신이 최고야. 너무 속상하더군요. 가뜩이나 제게 미안해하던 시댁 식구들과 남편의 사과도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 엄마 때문에 남편이 더 위축되어 가니 엄마에게 화도 정말 많이 나더라고요. 그 와중에 남편은 결국 세 번째 시험에서도 떨어지더라고요. 남편은 엄청나게 좌절했죠. 난 정말 안 될 사람이었나 봐, 여보. 정말 미안해. 괜찮다니까. 여보, 실망은 다섯 번째 시험까지 다 보고 안 됐을 때 그때 해도 늦지 않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이기는 법이야. 안 되겠다. 우리 남편 보양식이라도 내가 지어줘야겠어. 오늘 우리 삼계탕 먹자. 어? 여보, 지금이야 속상하지만 나중에 다 지나고 보면 분명 웃을 날이 올 거야. 저는 그런 남편을 위로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시험 결과가 나온 지 두 달 뒤쯤 언니가 드디어 결혼할 예비 형부를 집에 인사시키기로 했다더군요. 그때 아빤 전화로 남편을 직접 부르셨어요. 자네 장모 때문에 불편할 거나 하네. 그래도 가족들 사이인데 얼굴 보고 인사는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자네 장모가 함부로 못 굴도록 내 단단히 단속을 해놓겠네. 행여나 와서 기죽어 있을 것도 없어. 내가 말했지? 자네 누가 뭐래도 자랑스러운 내 사위니까 어디서든 어깨 펴고 다니라고. 그날 와서 밥 맛있게 먹고 가게. 알았지?
남편에 대한 엄마의 무시가 더 심해졌을 때라 전 남편이 차라리 가지 않길 바랬습니다. 평소 제 남편에게 참 잘해주던 언니도 미리 전화를 걸어 남편을 걱정하더라고요. 당시 40대 초반이던 예비 형부의 직업이 하필 그 대단한 판사였기에 엄마가 남편과 예비 형부를 비교할까 더 걱정이 됐던 거죠. 하지만 남편은 아빠의 말씀대로 친정에 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죄진 것도 아닌데 왜 가족될 사람 앞에 숨어야 돼? 물론 장모님 때문에 걱정되고 불편도 하겠지만 처형을 위해서라도 가고 싶어. 괜히 가족 한 명이 불참하면 집이 화목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잖아. 처형이 그동안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안 가는 건 예의가 아니지. 나 생각해서 불러주신 장인어른을 위해서라도 그냥 갈래. 남편은 저희 언니와 아빠를 배려했던 겁니다. 그날 언니가 예비 형부를 친정으로 데리고 오는 사이 아빠는 엄마에게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집에 사람 들어오는 좋은 자리에 당신 혹시라도 또 신서방한테 나쁘게 굴면 집안 망신시키는 거야. 명심해. 물론 평소에도 신서방 무시하는 거 제발 그만둬. 당신 그러다 나중에 신서방뿐 아니라 지연이한테까지 외면당해. 당신 하나 때문에 집안이 조용할 날이 없어 아주. 내가 내 딸 생각해서 그러지 뭐 내 욕심 때문에 그러나? 투덜거리면서도 엄만 마지못해 알겠다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리고 예비 형부를 위해 진수성찬을 차려놨던 엄만 예비 형부를 보자마자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셨습니다. 아유, 우리 판사 사위 왔어? 어서 오게, 어서 와. 더 귀한 거 대접하고 싶었는데 자네가 집밥을 좋아한다길래 내가 신경 좀 썼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제가 집이 지방이라 자취한 지 오래돼서요. 와, 이거 다 차리느라 엄청 고생하셨겠는데요. 감사합니다. 분위긴 정말 화기애애했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는 내내 엄만 또 불편하게 굴더군요. 엄만 은근슬쩍 남편 앞에 있는 맛있는 음식은 죄다 예비 형부 앞으로 옮겨놓더라고요. 애써 괜찮은 척했지만 당시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었던 남편은 씁쓸하게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런 모습에 화가 나 전 일부러 남편의 접시 위에 음식들을 이것저것 다 올려주었죠. 많이 먹어 여보. 많이 먹게 신서방. 자, 여기 술도 한 잔 받게. 아빠 또한 상황을 알고 계셨지만 저처럼 예비 형부 앞이라 조용히 참고 계신 듯 했습니다. 아빤 예비 형부가 사온 좋은 술을 남편 잔에 아낌없이 따라주셨죠. 그리곤 일부러 남편 자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신서방이랑 형님 동서하면서 잘 지내게. 우리 신서방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이야. 내가 예전엔 우리 딸들 자랑만 하고 다녔는데 신서방이 사위가 된 후론 사위 자랑을 그렇게 해. 치, 백수사일 자랑은 무슨. 그런 아빠의 말에 엄만 참지 못하고 투덜대더군요. 아빤 그런 엄을 한번 노려보셨는데 예비 형분 그런 엄마의 말을 못 들은 척 오히려 남편에게 다시 한번 악수를 청해주더라고요. 얘기 들었습니다. 변호사 시험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아, 네, 네. 그럼 곧 이 집안 사위들은 전부 법조인이 되겠네요. 어머님, 아버님 아주 든든하시겠어요? 아닙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벌써 3번이나 떨어져서. 에이, 법조인 되기 쉬우면 나라가 큰일 나죠. 어렵게 공부를 해야 더 경각심을 가지고 법을 수호하지 않겠어요? 저는 사법고시 출신인데 저도 탈락의 고배 정말 몇 번 마셨습니다. 그래서 그 막막함 잘 아는데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일이세요. 존경합니다. 멋지세요. 앞으로 도움 필요한 일 있으면 꼭 말해주시고요. 아유, 우리 예비 큰사이 능력도 좋아, 성격도 좋아. 아주 빠지는 게 없네. 그에 반해 신서방 자넨, 아유, 도전도 20대 때나 하는 거지. 자네만 보면 내가 속이 터지네, 속이 터져. 엄마, 여보. 기어코 터져나온 엄마의 무례에 저와 언니 아빤
동시에 엄마를 불렀습니다. 엄만 흥하고 콧방귀를 끼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 예비 형부를 향해 다시 웃음을 짓더라고요. 언니 생각해서 아빠도 저도 더 말을 하진 않았지만 속은 정말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남편의 표정 또한 좋지 않았죠. 그런데 엄만 점점 취기가 더 오르더라고요. 예비 형부가 사온 술이 좀 독한 편이었는데 엄만 기분이 너무 좋았는지 그 독주를 좀 많이 마셨습니다. 결국 엄만 아빠의 당부를 잊고 남편을 제대로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예비 형부와 비교하면서요. 내가 우리 딸들 다 번듯하게 잘 키워서 이제 맨날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휴 신서방 저 사람 덕에 다 텄네. 누군 그 대단한 판사님 소리 듣는데 몇 살 차이도 안 나는 누군 띨띨해서 그깟 시험도 제대로 못 붙고 애초에 그 머리로 명문대 대기업은 어떻게 들어간 건지 원. 저런 띨띨한 사람인 줄 모르고 사일합시고 환영해준 내가 바보였어. 신서방 자네 우리 김서방 보면서 뭐 느끼는 거 없나?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아유 내가 뭐 우리 김서방처럼 특출난 인재 정도나 돼야 변호사든 판사든 하는 거지. 신서방 자네 너무 주제를 몰랐어. 그러게 내가 변호사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고 하지 말랬지. 우리 딸만 몇 년째 이렇게 고생시키고 난 자네만 보면 아주 승질이 나 승질이. 사람들이 아직도 사위 변호사 못 되냐고 물어보면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다니까. 당신 그만해.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 기어코 이렇게 집안 망신을 시키는구먼. 세연아 이만 자리 마무리하자꾸나. 네 엄마 너무 취했다. 우리 애비 사이 정말 미안하네. 이 사람이 너무 취해서 너무 못 볼 꼴을 보였네. 말려도 말이 통하지 않던 엄마에게 그나마 아빠와 제가 더 언성을 높이지 않았던 건 아직 예비 형부가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소란을 피워도 우선 예비 형부를 돌려보낸 뒤가 맞다고 생각해 우린 얼른 자리를 정리했어요. 대화를 좀 나눠보니 성품이 고다 보였던 예비 형부는 이미 표정이 좋지 않았지만 더욱 상황을 악화시킬 수는 없었죠. 그때 남편도 많이 자존심이 상했는지 표정이 정말 어두웠는데요. 남편 또한 언니와 예비 형부를 생각해서 인내심을 최대한 발휘했던 겁니다. 하지만 엄만 끝내 일을 내고 말았어요.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먹었습니다. 그래 그래 또 보세 김서방. 아니 잠깐만. 우리 귀한 판사님 구두가 왜 이래. 너무 더럽잖아. 예비 형부는 끝까지 정중함을 잃지 않고 현관 앞에서 저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더군요. 그리곤 자신의 구두를 신으려는데 엄마가 그런 예비 형부를 말렸습니다. 엄마의 말을 듣고 보니 예비 형부의 구두엔 흙먼지 같은 게 좀 묻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엄마의 행동에 우리는 모두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엄만 신발장에서 구두소를 찾더니 그걸 제 남편에게 던져버리며 이러더라고요. 자, 밖에. 네? 뭘 내야, 내는. 능력이 없으면 눈치라도 키워. 자네가 이 집안에 산 게 뭐가 있나? 내가 평소에 말했지? 우리 딸 등쳐먹고 살려면 집안일이라도 눈치껏 잘하라고. 자네랑 비교도 안 되게 잘난 자네 형님 덕 조금이라도 보려면 알아서 기란 말이야. 얼른 정성껏 닦아, 얼른. 우리 김서방 피곤해서 빨리 가야 되네. 엄마 남편에게 예비 형부의 구두를 닦으라고 시킨 겁니다. 다들 순간 너무 놀라 말문이 막혔어요. 그 와중에 남편의 한숨을 푹 쉬더니 바닥에 떨어진 그 구두소를 집어들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예비 형부가 버럭 소리를 쳤습니다. 그거 내려놓으세요. 어머님,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예? 지금 나한테 소리 지른 건가, 김서방? 예, 그렇습니다. 어머님, 아까부터 정말 저 불편했습니다. 대체 왜 그렇게 사이를 무시하는 건가요? 네? 이분이 여기서 일하는 분도 아니고 저 인사 온다고 수고스럽게 발길해준 고마운 분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 보는 제 앞에서 사이를 칭찬하는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무시를 하세요?
아니, 난 그냥이요? 어머님 아무 이유도 없이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분이세요? 그게 아니고 자네랑 신서방이랑 너무 비교가 되니까. 왜요? 저는 판사고 이분은 아직 변호사가 못 되어서요? 그깟 직업이 사람을 무시하는 척도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린 똑같은 인격체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도 한때 사시생이었어요. 그럼 만약 그때 절 보셨으면 어머님은 저를 똑같이 무시하셨겠네요. 에이, 그건 아니지. 왜요? 제가 붙을지 말진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아까부터 너무 불편했는데 그래도 전 최대한 좋게 인사드리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작 아직 직업이 없다는 이유로 사람을 이렇게까지 무시하는 분과 가족이 되는 건 다시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부모를 보면 자식을 아는 법이니까요. 세연아, 미안한데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 이만 가보겠습니다. 예비영분 쉴 새 없이 엄마를 타박하더라고요. 마치 법정에선 죄인을 야단치는 판사처럼요. 그리고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던 엄마에게 비난을 퍼부은 뒤 예비영분 거의 이별 통보에 가까운 말을 남기고 가버리더라고요. 당황한 언닌 형부의 뒤를 따라 나갔고 저희 집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이, 이걸 어째? 어쩌긴 뭘 어째? 내가 그렇게 주의를 줬는데 기어코 이 사다를 만들어? 아주 꼴 좋다 좋아. 그렇게 판사 사이 들어온다고 좋아하더니만 딸 자식 결혼 완전히 없게 생겼네.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신도 나가. 엄마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다. 어떻게 사람 자존심을 이렇게 무너뜨려? 나 그동안 엄마한테 너무 화가 났는데 내 남편이 그래도 내 부모님이고 자기 장모님이니까 돌인해야 된다고 말해서 꼬박꼬박 친정에 왔던 거야. 그런 착한 사람을 이렇게 짓밟아? 나 이제 엄마 안 봐. 엄만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어. 이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 난리야. 난 그냥 널 생각하니까 속상해서 그랬던 거지. 신서방, 이건 자네 잘못도 크네. 아니,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거지. 왜 굳이 그 구두소를 집어들어서 이 사다를 내? 나 엿먹이려고 작정한 거야? 어? 그 와중에 엄만 또 만만한 제 남편에게 화살을 돌리려고 하더군요. 기가 막혀서 따지고 들려는 순간 남편이 엄마에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장모님은 제가 정말 우스우신가 보네요. 이 와중에도 제 탓을 하시려는 거 보니까. 뭐?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참고 이 구두솔까지 집어든 건요. 제가 화를 내면 처형 입장이 곤란해질까 봐 그런 거예요. 제가 최대한 참는 편이 처형을 그래도 덜 곤란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해서요. 제 부인 저도 그렇게 처형을 생각했는데 장모님 어머니라는 분이 딸 얼굴에 먹칠을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그 와중에 또 제 탓을 하세요? 창피한 줄 아세요, 제발. 처음 보는 남편의 화난 모습에 엄만 술이 확 깬 듯 당황하더라고요. 남편도 계속 참았던 서운함과 화가 폭발했던 겁니다. 남편은 당황한 엄마를 계속 몰아붙였어요. 지금껏 저 아무리 장모님께 서운해도 애써 참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내가 노력하면 내 진심을 알아주시겠지. 내가 부족한 탓이겠지 하면서요. 저도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서 다 제가 못나서 그런 거라는 자책도 많이 했고요. 그런데 저도 더는 못 참습니다. 물론 제가 부족한 것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절 안아주기보단 남보다 더 비난하고 무시하는 분을 저도 더는 진심으로 못 대해드리겠다고요. 장모님이 절 남보다 못하게 대했듯이 저도 앞으로는 장모님 가족으로 생각 안 하겠습니다. 남편의 울분 섞인 말에 엄만 어버버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늘 우습게 여겼던 사이가 꿈틀한 걸 보고 그제 엄마도 움찔했던 거예요. 아빤 당신 그럴 줄 알았다며 사위에게 욕을 먹어도 싸다고 화를 내셨죠. 저도 그런 아빠의 말을 거들며 나도 이제 엄마한테 지쳤어. 엄만 가족을 그냥 엄마 인생을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사치품, 액세서리 같은 걸로만 생각하잖아. 나도 신서방도 엄마의 소모품이 아니야. 내 남편은 내가 지킬 거고
나도 이제 엄마한테 잘하려고 노력 안 할 거야. 그동안 언니도 나도 엄마한테 할 만큼 했어.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엉엉 울며 집으로 돌아온 언니도 엄마에게 울며 불며 화를 냈습니다. 그 사람이 엄마 때문에 나랑 결혼할 자신이 없대. 이제 어쩔 거야. 그렇게 제부 무시하더니 딸 결혼까지 엎으니까 이제 속이 시원해? 나 그 사람이랑 헤어지면 두 번 다시 엄마랑 말도 안 할 거야. 제부는 엄마 때문에 불편해도 나 생각해서 와준 건데 그런 제부한테 대체 왜 그랬냔 말이야. 제부 미안해요. 언닌 결국 예비 영부에게 생각할 시간을 갖자는 말을 들었다더군요. 다음날 엄만 예비 영부에게 연락해 어떻게든 사태를 수습해 보려고 한 모양입니다. 하지만 예비 영부는 차갑기 그지없었다네요. 그리고 이제 어떡하냐며 며칠 동안 하염없이 흐느끼던 언니를 위해 남편은 놀라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내가 형님 만나 뵙고 말씀드려 볼게. 처형은 정말 좋은 사람인데 너무 가엾잖아. 같은 집안 사위 입장으로서 마지막으로 내가 설득해 볼게. 남편은 언니를 위해 직접 나서는 길을 선택한 겁니다. 언니도 저도 너무 고마워 어쩔 줄을 몰랐죠. 전 그런 남편과 함께 직접 예비 영부를 만나러 갔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그때 너무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말 하시려고. 저 그때 보신 저희 처가 모습 실망스러우셨을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형님, 제가 장모님까지 포장해서 말하긴 힘들지만 저희 처형이 정말 좋은 사람인 건 제가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랑 장인어른도 정말 좋은 사람들이고요. 제 아내와 장인어른은 대기업 그만두고 변호사 준비하고 싶다던 제 욕심을 묵묵하게 이해해주고 응원해줬거든요. 처형도 한 번씩 저에게 힘내란 문자를 보내주더라고요. 그렇게 절 믿어줬던 제 아내랑 처가 식구들 덕에 제가 여태 절 무시하던 장모님을 참고 잘 지낼 수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저더러 다시 결혼을 생각해 달라고 왔다는 거죠? 네, 저희 장모님이 좀 유별난 분인 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장모님 한 사람으로 인해 놓치기엔 처형과 다른 가족들이 정말 좋은 사람들이라는 말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본의 아니게 저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서 저도 처형을 위해서 뭐라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저도 한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만약 저희 언니를 한 번만 다시 받아주신다면 그 선택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할게요. 저희 언니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언니를 위해서 기꺼이 가족들이 고개도 숙일 수 있을 정도로요. 그러니까 제발 신중하게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시면 그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저 또한 남편과 함께 예비 영부에게 진심으로 언니를 부탁했습니다. 그런 우리의 태도에 예비 영부는 생각이 많아지는 듯 했어요. 예비 영부는 실은 전날엔 저희 아빠에게도 사과 전화가 왔었다는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런 가족들의 진심이 통했던 걸까요? 결국 예비 영부는 마음을 돌려 언니와 다시 결혼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다행히 언닌 그해 말에 예비 영부와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사건 이후 엄만 가족들의 외면을 받게 됐죠. 그동안 그래도 사위 노릇을 하려고 했던 남편은 엄마에게 마음을 닫은 채 아빠에게만 잘하려고 했고 저도 언니도 엄마에게 차마 좋은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엄마에게 단단히 실망했던 형부 또한 아빠에겐 잘했어도 엄마 앞에선 대면대면하게 행동했습니다. 아니, 왜 다 나한테만 그래? 좋게 다 해결됐잖아. 세연이도 결혼했고. 세연이, 지연이 엄마한테 계속 섭섭하게 이럴 거야? 자네들, 그래도 내가 이 집안 어른인데 나한테만 그렇게 서운하게 굴 거야? 엄마, 사람은 다 자기가 한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는 거야. 그래도 우리 남편이 착해서 처가에 발길까진 안 끄는 건데 그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지. 만약 입장 바꿔서 우리 시부모님이 나한테 그랬으면 난 아예 시댁에 가지도 않았을 거야. 엄만
소외당하는 것 같은 분위기가 서운했는지 가족들에게 울먹거리며 서운함을 표현하더군요. 하지만 사위들은 묵묵부답이었고 전 엄마에게 이렇게 쏘아붙였죠. 그리고 남편은 드디어 네 번째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여보, 정말 고마워. 이게 다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날 믿어준 덕에 내가 이렇게 해낼 수 있었어. 시댁 식구들도 친정 식구들도 경사가 났다며 축하를 아끼지 않았어요. 형부 남편에게 선물로 고급 만년필까지 사주더라고요. 아빤 가족 모두를 불러 한우를 사주셨고 남편에게 축하금이라며 두툼한 돈봉투까지 얹어주셨습니다. 그걸로 사돈 어른들 아주 맛있는 거 사드리게 그동안 얼마나 애를 태우셨겠나. 저 축하하네 신서방. 나도 실은 자네가 뭐든 해낼 사람인 거 알고 있었어. 마음이 좀 조급해져서 내 마음이 그저 잘 표현되지 않았던 것 같네. 그동안 나한테 많이 서운했지? 미안하네. 그때 엄마 또한 쭈뼛대며 남편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시더라고요. 하지만 남편도 사람이었기에 그 인사를 웃으며 받지 못했습니다. 그저 네 감사합니다 한마디 대답이 끝이었죠. 전 그것만 해도 남편이 애를 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엄마의 사과가 진심으로 들리지도 않았으니까요. 이후 남편은 한 로펌에 들어가 초보 변호사로서 열심히 경험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부와 둘이 마음이 잘 맞는지 두 사람은 밖에서 따로 종종 만나 술을 한 잔씩 하고 들어오기도 해요. 지금 다시 전처럼 자신감을 되찾은 남편은 자신을 믿고 기다려준 저뿐 아니라 양가 부모님에게도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 친정엄마와는 여전히 서먹하게 지내고 있죠. 그렇게 남편을 무시했던 엄만 여전히 가족들 사이에서 겉돌고 있습니다. 엄만 특히 사이들 눈치를 그렇게 보는데 두 사람은 아직도 엄마만 보면 찬바람이 쌩쌩 불고 있네요. 하지만 다 자업자득이라며 가족 중 누구도 엄마의 편엔 서려고 하지 않고 있죠. 그런 엄만 밖에 나가면 사이들과 그렇게 잘 지내는 척을 하더라고요. 우리 사이들이 판사에 변호사야. 다들 나한테 얼마나 장모님 장모님 하면서 잘하는지 몰라. 라고 자랑하면서요. 그러다 한 번은 은근슬쩍 눈치를 보며 남편을 친구들과 식사 자리에 불렀나 보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바쁘다며 가지 않았고 엄만 그걸 또 제게 전화해서 서운하다고 하는 거예요. 전 어이가 없어서 엄마에게 화를 냈습니다. 양심도 없지? 어떻게 내 남편을 자랑 삼아서 그 자리에 부를 수가 있어? 제발 다른 사람을 엄마 인생에 들러리로 세우려고 하지 마. 그리고 엄마, 우리 애 아빠한테 미안하다곤 했어도 여전히 우리 남편 만만하게 보고 있지? 사람이 착한 거 아니까 여태 엄마가 한 짓은 생각도 안 하고 또 자랑하려고 부른 거 아니야. 냉정한 형부한테 연락할 엄두도 못 내고. 그건 거봐. 우리 남편도 그걸 아니까 안 간 거지. 엄마가 뭐가 좋다고 거기 가서 자랑스러운 사이 노릇을 하고 싶겠어? 나랑 언니도 엄마 사이들도 엄마 인생을 빛나게 해주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거 아니야. 제발 정신 좀 차려. 그때 일로 전 여전히 엄마에게 실망이 가득한 상태입니다. 차라리 엄마가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남편에게 미안해했더라면 저도 남편도 마음이 좀 풀렸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남편의 상황이 잘 풀려서 눈치를 볼 뿐이지 엄만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시부모님과 시누이들은 여전히 절 아주 귀한 며느리로 대접해주고 있는데 그럴 때면 괜히 엄마가 생각나 남편에게 더더욱 미안해지곤 하네요. 그래도 계속 가족들의 쌀쌀맞은 태도를 대하다 보면 언젠가 엄마도 느끼는 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와 언니를 온 정성을 다해 키워준 분이니 계속 엄마 이렇게 지내고 싶진 않습니다. 그렇게 더더욱 엄마가 제발 깨달으셨으면 합니다. 사람을 진정 빛나게 하는 건 외면이 아니라 내면이며 직업이 아니라 곧고 올바른 인성이라는 사실을요. 엄마가 직업이 아니라 남편과 형부의 그런 인성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됐을 때 비로소 엄마에 대한 가족들의 마음도
서서히 풀리지 않을까 하네요. 자신의 입맛에 따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건 결국 그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떠한 면만 필요로 했다는 걸 알려주는 행동이니까요. 자신의 손익만 따지며 사람을 대하는 행동은 결국 자신을 사람들로부터 고립시키는 일이라는 걸 사연을 마무리하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고 멋지게 새로운 삶을 쟁취한 남편과 세상을 잘 살아가려고 합니다. 혹시 제 남편처럼 새로운 도전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제 남편처럼 좋은 결과 이루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그럼 전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